김건희 여사와의 총선 직후 57분 통화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저는 늘 정답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사의 뜻을 전달받았고 그다음에 그 뜻, 그 부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관계가 나쁘다.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 뭐 등등 얘기하면서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한동훈 위원장과 밥을 한번 먹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슬쩍 얘기. 왜냐하면 이게 예. 뭐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두 분이 이제 화해하고 총선도 끝났으니까 뭐 이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강조를 해서 한 얘기가 아니니까 뭐 답변도 없이 그냥 쓱쓱 넘어갔어요. 아하. 그 다음에 또 한 번 내가 다른 계기로 아마도 그때였을 거예요. 아마도 그 매경 보도가 나가가지고 좌파 좋은 그룹 우리가 무슨 좌파 좋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이제 황당한 얘기가 떠돌았을 때 그때 이제 한 위원장한테 처음에 이제 왔어요 문자가. 그러니까 매경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매경 보도는 사실 무근입니다. 추측성 보도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뭐냐면 괜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겠다라고 넘어가고 그때 내가 글을 올렸다가 바로 내려버렸잖아요. 예. 기분 나쁘다라고 하고 글을 왜냐하면 그 사라져 버렸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또 한마디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 측에서 뭐 아마도 그 관계 회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을 저한테 전해왔고 그래서 전달드립니다. 라고 해서 난 그때까지도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부탁했던 일을 해준 거죠. 예.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뭐 누가 봐도 뭐 화해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던 건데 6월 17일 날 이제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6월 17일입니다. 매경 보도가 이제 삭제됐다. 그다음에 기자로부터 이제 사과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은 이철규가 나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보도 출처가 어딘가 싶었는데 예. 이철규가 딱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또 고성국 TV인가 거기서 또 떠들고 있더라고요. 한동훈보다 주변인들이 더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또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딱 보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다 흘려놓고서 지가 나가서 터뜨리고 그다음에 유튜브들랑 같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팀 플레이를 딱 하는 걸 보고 짜증난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나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문자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동훈한테 보낸 문자를. 정확한 문자입니다. 여러분 단독입니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예. 얘 여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믿었던 사람이 제 속만 챙기더라며 배신감을 토로하던데 그게 결국 저분 얘기 아니겠어요? 라고 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나는 이게 여사가 이제 여사의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 여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를 쳐내기 위해 사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른바 친윤 핵심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또 문자가 딱 공개가 됐네. 그때 내가 스페인에 딱 도착해서 첫날에요. 예.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여자 기자한테 전화가 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지금 신경질내면서 끊었거든. 지금 몇 시인 줄 아느냐 여기가 지금. 딱 끊고 나서 이제 조금 자다가 근데 잠이 옵니까? 이렇게 한번 깨고 나서. 그렇죠. 잠깐 자려다가 도저히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거 봤죠. 봤더니 그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이제 뭐 문자 읽씹 사건이 이제 이미 이제 그때 터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원희룡이 또 뭐라 그랬냐면 진중권과 한동훈이 공천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황당한 얘기잖아요. 좌파 본그룹 얘기네 해가지고 쓱 들어갔는데. 요즘 뭐 비선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희룡한테 사과 요구를 한 거죠. 그다음에 내가 문자를 봤거든요. 문자를 딱 봤는데 한동훈하고 나랑 마지막 그 지난번에 언제 했냐면은 추석 때 했더라고요. 추석 때 나한테 그 추석 안부 인사가 온 거예요. 예. 안부 인사하면서 언제 뭐 시간 나면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온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갖다 내가 이제 문자를 늦게 보거든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예 그럽시다라고 답장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끊겼어요. 그 비대위원장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문자가 온 게 언제냐면은 총선 끝난 직후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한번 밥 먹자 이렇게 나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경률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이건 띄엄띄엄한 사이네요. 총선 사이 그 총선을 앞두고 6개월 동안에 아무 문자고 뭐 통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진중권과 한동훈이 공천 관련해 논의를 했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고 또 하나는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경률도 그렇고
요번에 나가는 거 반대했거든요. 음.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다. 이거 죽을 자리인데 거길 뭐하러 나가느냐. 또다시 불려 나가는 건 좋은 거 아니다. 예. 했고.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위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막 그런 걸 했으면 아니 전당대 그 시절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고 있겠어요. 말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원희룡한테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전화가 하나 왔었어요. 안 받아버렸습니다. 사과가 없어 이러면. 예. 아직도 사과 안 했습니다. 나한테 그 거짓말 해놓고서. 7월 6일 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페북에다 뭐라 썼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페북에다. 예. 김 여사가 이철규와 한 몸일까요? 아니면 김 여사를 이철규가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은 후자일 가능성을 더 크게 봅니다. 지금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김 여사를 이철규가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문자가 나왔는데 그 문자가 이제 김 여사가 아무래도 뭐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뭐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뿌렸는데 그걸 갖다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있다가 깐 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 응? 자기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깐 게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게 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글을 올렸어요. 원희룡한테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이쪽 해명은 지금 한동훈 해명이 맞다. 한동훈 측 해명이 맞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다음에 직접 확인했다 했더니 원희룡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럼 그 문자 네가 봤단 얘기냐 뭐 있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니들이 갖고 있는 문자를 내가 무슨 수로 봐 그거를. 그게 아니라 나는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그걸 확인했다. 확인했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거 얘기를 하게 되면 너희들만 곤란해진다. 두 번째 너희들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윗분까지도 곤란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라. 내가 경고를 했어요. 근데 경고를 했는데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나한테 뒤집어 씌워요. 진중권이 확인했다고 했다. 문자로 봤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이 흘린 거 아니냐. 그렇죠? 한동훈이 흘려가지고 나한테 흘리고 내가 김규환한테 줘서 김규환이 방송에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순간에 딱 소설이군요. 네. 그 순간에 딱 보니까 이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건이 이렇게 커지도록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좌파 좋은 그룹 나오고 문자 사건 나왔을 때 이게 만약에 여사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접어져야 되거든요. 여사 쪽에서 화를 낼 거 아닙니까? 접어져야 되는데 안 접어지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짓말이 증폭 딱 된다.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난 뭐냐면 이건 여사님 뜻이 아니고선 이건 가능하지가 않다. 예. 판단을 내렸고 그다음에 멈추질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공개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때 내가 그 한 위원장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문자가 왔어요. 예. 문자가 오기를 뭘 했냐면은 직접 확인했다고 하신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는 내가 흘린 거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이제 답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내가 예. 캡처를 해놨어요. 후하하. 그동안 직접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때 제가 김 여사랑 통화한 걸 갖다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동안 직접 말씀 안 드렸는데 얼마 전 총선 일주일 후던가요. 김건희 여사와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때 여사는 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며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민께 너무 죄송하다. 근데 주변에서 사과를 막았다. 박근혜 탄핵 때처럼 사과하면 죽는다고. 그때 교수님께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전화를 드렸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전화를 드리겠다. 제가 전화를 안 드리더라도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내게 전화를 주시라. 한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났다. 화해하고 싶다. 이런 문자를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예. 한 거죠. 문자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내가 이제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었다. 근데 한 가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화는 외려 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냈다는 다소 이상한 말씀도 하셨다. 그때 그게 좀 이상했거든요. 아니 예. 전반적인 맥락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 난 사과를 하려 건데 주변에서 말렸다. 예. 그 때문에 사과를 결국 못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이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을 갖다 이제는 좀 화해하고 싶다. 그럼 도와달라. 이 얘기였거든. 맥락이. 예. 근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화는 외려 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냈다라는 다소 이상한 말씀도 하시던데 이번 소동의 결이 그와 맞닿아 있어서 친윤의 움직임에 여사님의 의향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내가 분한 거죠. 이거 최초로 공개하신 거네요. 네. 이게 7월
7월 8일인가 그럴 겁니다. 7월 예. 8일인가? 7월 8일 답장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요. 아. 그때 이제 최초로 이제 그분한테 내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는 사실을 갖다 알린 거고, 그 때문에 이렇게 냈다. 하지만 그때 이제 딱 떠오른 게 김건희 여사가 그럼 나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 2년 만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예.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내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나는 그냥 자기들 편들어주는 얘기를 하면 좋은 거지. 예. 그밖에 얘기를 뭐 듣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얘기가 대부분 다 쓴소리잖아요. 아. 그때 통화에서도 내가 했던 얘기가 딱 그거였거든요. 여기저기 전화하지 마시라. 두 번째, 공가사를 분명히 하시라. 세 번째, 영부인 역할은 꼭 하시겠다면은 그 유경수 여사,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간에 뭐라고 알려졌냐면 유경수 여사는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제가 볼 때 민심과 많이 괴리가 돼 있는데 그 민심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런 민심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내가 해줄 수 있다까지 난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보니까 이분이 나한테 왜 2년 만에 다시 전화를 하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여당을 위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정말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내가 아마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한 위원장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이제 그 면에서 뭐 가교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일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여사님이 이제 부탁대로 너무 각을 갖다 너무 많이 세우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는 이제 뭐 다 지났으니까 이제는 다시 화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을 전달했던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바로 이걸 믿었기 때문에 여사는 아닌 것 같아. 여사는 아닌 것 같아. 주변 사람들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돌아가는 걸 딱 보니까 여사님이 들어와 있지 않고서 이 모든 게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또 하나의 해석은 바로 뭐였냐면 이거죠. 그때 이미 이제 총선 딱 끝나고 이제 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하고 미리 나를 갖다 딱 때가 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한 전화가 아니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 그 이상했던 얘기가 설명이 되거든요. 갑자기 화를 낸 게 자기가 자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한 위원장이 화를 냈다. 우리한테 알려준 건 다르잖아요. 예. 한 위원장이 사과하라 그랬더니 못하겠다. 그래서 발끈해가지고 너 물러나라 라고까지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까지 얘기한 건데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기 변명인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인 거죠. 나는 그냥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한 위원장이 안 받아가지 못한 거다.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인데 이게 여사님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사도 모든 사람이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자기 책임 설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 써 있었던 그 이데올로기가 문자 사건을 통해서 딱 나온 거잖아요. 딱 문자 사건의 본질이 바로 그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애초에 여사님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라고 한다면 여사님이 개입이 없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여사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 일을 친 거라면 이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 중간에 화를 냈겠죠. 그 중간을 시켰겠죠. 근데 계속 오잖아요. 예컨대 좌파 좋은 그룹. 이것도 계속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증폭이 되고 심지어 내가 공천관여하겠다는 얘기까지 버리고 그다음에 이 문자도 결국은 까잖아요. 처음에 얘기 안 한 그런 문자가 있다더라라고 하더니 결국 까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드러난 걸 보게 되면 그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이철규가 당시에 친윤한테 이 문자를 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규현 실장 같은 경우가 이건 다 얘기했잖아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정황상 모든 사실을 갖다가 조합을 해볼 경우에 결국 딱 합리적인 가설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건 여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다. 그냥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갖다 공개해야겠다.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딱 공개를 한 겁니다.